한낮 130도가 넘는 기온을 보인 데스밸리에서 더위에 쓰러진 관광객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에서 6명의 여성을 잇따라 폭행하고 성추행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LA 다운타운에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가 임시 체류 중인 이민자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고 망명 신청자의 쉼터 체류를 60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맥도날드 치킨 너겟을 먹으려다 다리에 화상을 입은 8살 아이가 8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북한은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을 두고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한국의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이은 담화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이번에는 강순남 국방상이 나섰습니다. 강 국방상은 어젯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이 현실로 대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자신에 대한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강 국방상은 미군은 자기들의 전략 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도 밝혀 켄터키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 국방상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다음 날인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입항한 핵잠수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방어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 첫 회의에 맞춰 미국이 한국에 보낸 핵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는 북한 측 주장에 미국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 핵 전력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의 조치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신중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며 북한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certainly don't think rhetoric like that is helpful. This is something consistent when it comes to strategic deterrence, and it reflects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region. 미국은 정전협정 70주년이자 북한의 전승절 70돌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further deter, but we're not looking to see conflict and we're not looking for more provocation. 북한에선 전승절을 맞아 각종 무기들을 선보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런 무기들의 개발 비용을 광범위한 해킹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ir cryptocurrency theft and how they enable IT workers to gain funds. It is certainly an enabler for the DPRK to raise funds focused on their military programs. 미국은 이런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해 북한이 오히려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낮 130도를 넘는 데스밸리를 찾은 한 여행객이 하이킹 코스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어제 오후 3시 40분 골든 캐니언 하이킹 코스 화장실 밖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남성을 구하진 못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71살, LA 출신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검시국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공원 측이 얘기한 열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발견될 당시 기온은 121도로 체감 온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는 게 공원 측 설명입니다. 데스밸리에서는 올해 들어 더위로 숨진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원 측은 104도 이상이면 열사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 시 에어컨이 작동하는 차량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 것과 산악 지역을 하이킹할 경우 그늘에서 쉬어가며 몸을 식힐 것, 저지대 하이킹은 오전 10시 이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폭염이 남부 지역의 광범위하게 기세를 떨치는 가운데 플로리다에서는 내부 온도가 133도까지 치솟은 차량에 방치된 생후 10개월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숨진 아기가 최소 5시간 이상 차량에 방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용의자는 아기의 베이비시터인 론다 주얼로 현재 살인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사고 당일 주얼은 아기를 부모로부터 데려와 돌봄 장소로 가지 않고 차량 내부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얼은 3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차량에 방치된 아기가 잠이 들어 깨우기 어려웠다며 다른 아이들과 놀아주다 깜빡 잊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에는 아기나 애완동물을 단 1분도 차량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차에서 내릴 때는 뒷좌석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경찰이 LA 지역에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 용의자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관내에서 연쇄 성추행 범죄를 일으킨 올해 21살의 세르지오 앤드류 가르시아를 수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0일부터 모두 6명의 여성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르시아는 먼저 폭행을 가한 뒤 여성의 옷을 벗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피의자 중에는 60대 여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로 코수염이 있으며 5피트 5인치의 키에 180파운드의 몸무게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2021년 7월 아동폭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구금됐다 풀려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여러 대의 차를 강탈한 뒤 범행을 일으켰는데 피해자 중에는 한인도 있었습니다. 차량 사이사이를 피해 도주하는 미니밴 한 대.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주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타이어 파손으로 도주에 어려움을 겪은 용의자는 노스리지에 자리한 한 주유소에서 한인 여성 에스더 박 씨의 BMW 세단을 강탈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13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박 씨의 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용의자는 사우저녹스에 자리한 또 다른 주유소에서 포르쉐 차량을 강탈하려다 실패했고 결국 화물용 밴을 탈취해 도주국을 이어가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 탈취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진행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진행된 파워볼 추첨 결과 1등 당첨 복권이 전국에서 한 장 판매됐으며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LA 다운타운이라고 밝혔습니다. 1등 복권은 LA 다운타운 의류상가 지역에 자리한 마켓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등 당첨금은 10억 8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일시불 수령 시 5억 5,8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파워볼 숫자를 제한 5자리를 맞춘 2등 당첨자는 39명이나 나왔습니다. 2등 당첨 복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7장이 판매됐고 플로리다와 뉴욕주에서 각각 5장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4장, 매사추세츠주에서는 3장, 메릴랜드와 뉴저지주에서는 각각 2장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펜실베이니아주 등 한 장의 당첨자를 배출한 지역도 많았습니다. 2등 당첨자는 각각 1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는데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주에서 판매된 복권 3장의 구매자들은 파워 플레이 옵션이 적용돼 각각 200만 달러의 당첨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뉴욕시가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응책을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뉴욕에 임시 체류 중인 이민자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관련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에서 도착한 이민자에게 뉴욕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다며 다른 도시를 고려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성인 망명 신청자의 쉼터 체류를 60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배포할 전단지에는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쉼터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뉴욕시의 주택과 음식 및 필수품 비용이 미국에서 비싼 편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쉼터에서 머물 수 없게 된 이주자들이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봄부터 이민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22년 봄 이후 9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뉴욕시로 유입됐고 그중 5만 5천여 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임시체류 이민자까지 합치면 최소 10만 5,800명으로 시의 보호하에 있는 인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공화당 소속인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와 일부 국경지대의 공화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워싱턴, 뉴욕 등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981년 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민 신청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관내 종교시설, 공립학교 체육관까지 보호소로 만들었지만 이민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5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이민자 수용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뉴욕 행정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맥너겟을 먹으려다 다리에 화상을 입은 올해 8살짜리 여아가 80만 달러, 원화로 10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로드워 카운티 법원은 배심원단이 맥너겟을 먹다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여아에게 맥도날드가 8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2019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4살이던 올리비아 카라발로의 부모는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을 주문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에게 건넸습니다. 맥너겟을 받아든 딸은 실수로 너겟 하나를 무릎 위로 떨어뜨렸는데 이 부녀가 너겟이 카시트와 다리에 끼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부모는 맥도날드가 위험할 정도로 뜨거운 너겟을 판매했으며 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맥도날드 측 변호사는 음식의 조리 온도가 화상을 입힐 정도가 아니었으며 맥너겟을 피부에 댄 채 2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은 부모 측의 과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화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어도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올리비아의 가족은 당초 1,5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8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관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된 용의자의 차량에서 상당한 양의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자칫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노스다코타주 검찰은 지난 14일 파고거리에서 벌어진 경찰 관련 총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다량의 무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일으킨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총격범은 차 안에 여러 자루의 소총과 실탄 1,800여 발을 소지하고 있었고 대량 살상이 가능한 수제 수류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37살의 용의자 모하마드 바라캇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경관들에게 다가가 차 안에서 소총을 난사했는데 이 사고로 경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관들과 함께 있던 한 여성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용의자의 총격은 다른 경관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파고시장은 경관이 용의자를 사살하지 못했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모든 무기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아주에 한국 SK그룹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습니다. SK그룹은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내 커머스시에 자리한 SK 배터리 아메리카 부지 인근 도로에 SK 블러버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명은 우편 서비스는 물론 지도 애플리케이션에도 업데이트됐는데 앞으로 1년간은 운전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도로명인 스티브 레이놀즈 인더스트리얼 파크웨이와 병행 사용됩니다. 잭슨 카운티 정부는 한국 SK그룹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현지에서 3,000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룹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카운티는 SK 배터리 공장을 거점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통업체 중 하나인 한남체인 근로자들이 다음 달 노동조합 설립을 결정짓는 투표에 들어갑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남체인 직원 노조 결성이 추진된 건 지난 2월. 연방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직원 서명과 함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상은 LA점에 근무하는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파트타임 직원 70명입니다. 회사 측은 당초 계산대 직원들은 보안 직원이라며 교섭 단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n Monda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ruled in favor of the union that the cashiers will be able to be a part of the unit and setting the union election for August 3rd, 2023.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투표에서 직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노조 설립은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 6월 한인 식당 개너와 생활 가전 렌털 판매 업체 코웨이 USA에 이어 세 번째로 한인 업체 내에서 노조가 결성됩니다. 마켓 직원들과 소매식당 노조 측은 이번 노조 결성 추진이 임금과 근로 환경 등 처우 개선에 회사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밥 먹을 장소가 마땅히 없어 길거리에 앉아 밥을 먹고 상자가 잔뜩 쌓여있는 그 틈새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고 한인업체 노동자들의 연이은 노조 결성은 그만큼 한인 경제가 규모와 외형면에서 성장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이나 처우, 노동자 권리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노동법과 맞물려 노조의 요구가 자칫 한인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상생을 도모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모국 관련 인지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이민을 생각하는 한인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1,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인 응답자의 86%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등 한국산 전자제품,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산 자동차, 연일 TV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가 미국 내 사회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며 모국인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자가 52%,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자가 34%를 기록하는 등 전체의 86%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진 반면 한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답변은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26%에 불과했습니다. 모국인 한국을 사랑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 살 생각까지 해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는 26%의 응답자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한국에 남겨져 있는 가족과 친지가 그리워 역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이 시니어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할인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각 가정으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용 이지세이브와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라이프라인 서비스로 현재 250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도전력국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한 부부가 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제가 불법이라고 LA시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도요금 시스템을 만든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은 특정 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할인 혜택 역시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마존이 손바닥 결제 시스템을 공개한 지 3년 만에 이 기술을 전국 홀푸드 매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은 지난 2020년 9월 공개했던 손바닥 결제 기술, 이른바 아마존 원을 올해 연말까지 미국 전역의 홀푸드 매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손바닥을 이용해 결제하는 새로운 생체인식 기술로 쇼핑객들이 매장을 나오면서 스캐닝 장치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의 결제 대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쇼핑객들은 이를 위해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와 자기 손바닥 정보를 연동시켜 놓으면 됩니다. 아마존은 무인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고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홀푸드 매장으로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500개에 달하는 미 전역 홀푸드 매장에서 간단히 자기 손바닥을 스캐닝함으로써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I think it was really cool, very convenient form of payment, just quick and easy. And stuff is just too much to give out. And someone could potentially replace that scanning device with a fake scanning device, just like they do today with credit card readers, right? 아마존은 아마존 원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베이커리 카페 체인인 파네라 브레드 역시 올해 초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마존 원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에는 덴버의 쿠어스필드 야구장에서 관람객들이 손바닥 스캔 장치를 사용해 술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